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툴, 그죠? 도구,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도구 상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파일 메뉴 간단히 설명했었죠. 그죠? 오픈은 뭐였죠? 이미지를 열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파일 메뉴 맨 앞에 new라고 써있네요. 이 new는 뭐죠? 예, new는 오픈은 우리가 미리 작업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업했던 사진 또는 이미지를 열 때 사용한다면 new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도화지를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한번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릭하니까 new에 대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죠? 첫 번째 네임 항목에 우리가 만들려는 도화지 이름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름이 뭐 연습장이면 연습장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프리셋은 커스텀. 그냥 일반, 기본으로 돼 있어요. 커스텀으로. 여기 보면 웹용, 뭐 모바일용, 뭐 필름용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기본 커스텀으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위드 값 도화지의 가로 사이즈 나오고요. 하이트 값 도화지의 세로 사이즈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사이즈들은 우리가 아마 앞 시간에, 전 시간에 누가 사용했던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도화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말해주고, 단위도 우리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픽셀, 포인트, 뭐 피카, 컬럼 정해줄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위 정해주면 되죠. 보통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데, 픽셀은 언제 사용하죠? 웹용을 만들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신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위가 위가 센티미터면 아래도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리졸루션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해상도가 되겠어요. 해상도. 해상도는 우리가 이미지의 가로, 세로, 정해진 그 영역 안에 픽셀이 1인치 1인치당에 픽셀이 몇 개 있느냐가 되겠어요. 지금 72개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픽셀이에요. 1인치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 포토샵의 도화지들은 이미지들은 각각의 도트들이 모여서 픽셀 작은 사각형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졌어요. 그 픽셀이 바로 72개, 1인치 안에 72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픽셀이 1인치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72픽셀은 그냥 연습할 때 또는 웹에 올릴 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홈페이지 만들 때, 웹용 이미지. 왜 그러죠? 웹에 올릴 때 픽셀이 많아서 사진이 무거우면 뜨는데 너무 오래가 걸리겠죠. 그죠?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해상도를 가지고 만들면 쉽게 로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는 72픽셀 정도로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웹에 사용할 때도 72픽셀, 그죠? 연습도 빨리빨리 돌아가게 72픽셀, 웹에 사용할 때도 72픽셀. 해상도가 높은 건 언제 사용하느냐? 인쇄할 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뽑고자 할 때는 조금 정밀하게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의 사진, 그죠? 내 얼굴을 찍은, 내 몸매를 찍은 예쁜 사진을 출력할 때도 어때요? 사진도 결과물이 내 손에 잡히는 인쇄물로 나오는 거죠. 이럴 때도 해상도를 높게 잡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300 정도 인치당 300개의 픽셀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칼라 모드가 나오죠. 칼라 모드. 내가 만든 도화지에다가 색깔을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죠?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을 말해요. RGB는 웹에 사용할 도화지, 빛의 색깔을 말해요. 웹에 사용할 도화지, 빛의 색깔. 그러니까 웹용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RGB 컬러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CMYK 컬러는 뭐죠? 네, 내가 출력할 이미지, 즉 사진을 뽑을 거다, 인화할 거다 할 때는 CMYK 컬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 손에 결과물이 잡힐 때는 프린트를 뽑을 때는 CMYK, 인터넷에 올릴 때는 RGB, 흑백 사진이 좋을 때는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만들 이 뉴 새로운 종이의
바탕색은 뭘 할 건지, 화이트로 할 건지, 흰색이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이 되는 색깔을 할 건지, 지금 배경이 되는 색깔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색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땐 다른 색, 노란색을 선택하면 노란색 도화지가 나올 거고, 회색을 선택하면 회색 도화지가 나오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트랜스퍼런트, 이건 뭐냐면 투명한 도화지를 말해요. 투명한 도화지. 내가 투명한 도화지를 꺼낼 수도 있어요. 꼭 바탕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트랜스퍼런스 선택하겠죠. 이런 건 사진 합성 같은 거 할 때나 웹에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흰색 컬러 도화지 선택해서 OK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네, 새로운 도화지가 열리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흰색 도화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 툴은 뭐예요? 이동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선택 툴이 있죠. 선택 툴은 이 도화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선택된 부분을 이동할 땐, 선택 툴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선택 툴 안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때요? 흰색 화살표가 뜨죠. 화살표는 이동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툴을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동 툴은 잘라서, 이미지를 잘라서 이동하는 거죠. 예, 이동 툴. 그리고 이 선택 툴을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플러스 툴이 새로 뜨죠. 이건 뭐냐면 새로운 선택 툴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선택 툴 선택할 때 사용을 해요. 이번 시간에 선택 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툴들에서 선택 툴을 클릭 드래그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쉬프트 키는 선택 툴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들이 여러 개 생겨요. 반대로 알트 키를 누르면 지금 마이너스 버튼이 뜨죠. 그죠? 선택들이 해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쉬프트는 항상 플러스 개념이고 알트는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화살표가 보이죠? 요거에 보면은 선택 툴에도 사각형 선택 툴, 원형 선택 툴, 선형 선택 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매직 툴이 있어요. 라sso 툴이죠, 라sso 툴. 이 라sso 툴은 뭐냐면 선택 툴인데 사각형 원형이 아니라 내가 드래그한 모양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올가미 툴 되겠어요. 라sso 툴. 그리고 또 뭐죠? 폴리건 툴. 아까는 우리가 라sso 툴은 드래그 했다면 폴리건 툴은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죠. 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매직 라sso 툴. 얘는 이제 지금 이미지가 없는데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 경계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 영역이 설정된다는 거. 이런 툴들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온 툴은 뭔가요? 예. 이거는 뭐죠? 예, 퀵 셀렉션 툴이에요. 얘는 뭐냐면 매직 윈드 툴.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클릭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클릭했더니 어때요? 같은 색깔 계열이 선택이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흰색밖에 없어서 흰색이 전부 선택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는 마술봉 툴이라고도 해요. 마술봉 툴.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마술봉 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몇 번을 클릭을 해서 추가로 선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르기 툴이 있어요. 자르기 툴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잘라내는 툴이에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서 지금 자르기 툴, 조절 툴 나오죠? 자를 영역을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잘라지죠? 자르기 툴에는 뭐가 숨어 있죠? 슬라이스 툴이 숨어 있네요. 슬라이스 툴은 뭐예요? 분할하는 거죠. 분할. 이렇게 드래그로 영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 툴, 분할된 툴을 선택하는 슬라이스 셀렉션 툴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할된 툴을 선택해서 이동도 시켜줄 수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우리는 얘를 그냥 스포이드 툴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아이드라퍼 툴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얘는 뭐냐면, 색깔을 추출하는 거예요. 지금 흰색밖에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해서 그 색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 샘플러 툴, 역시 샘플이 되는 색깔을 추출하는 거겠죠. 룰러 툴, 자가 나와서 측정할 때 사용한다던가, 노트 툴이나 카운트 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카운트를 매기거나 노트, 약간의 주석을 달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툴이 있나요? 예,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 있어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뭐냐면, 스포이드 툴은 이미지의 색상을 가져온다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뭐예요? 이미지의 질감을 가져와요. 우리가 주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점을 없앤다던가, 얼굴에서 지우고 싶은 기미를 없앤다던가, 이럴 때 힐링 브러쉬 툴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힐링 브러쉬 툴 많이 그런 데 사용하시고, 또 패치 툴도 있어요. 역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분에 이제 패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레드 아이 툴이 있어요. 그죠? 이 레드 아이 툴은 패치 툴은 이제 영역에서 가져온다면, 일정 영역이 있어서 그 질감을 이제 주변 질감을 가져온다면, 레드 아이 툴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눈에 빨간색이 있죠? 검은색, 빨간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잘못 찍어서 정목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나왔어요. 이럴 때는 레드 아이 툴로 쉽게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주로 뭐예요? 사진을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브러쉬 툴이 있네요. 브러쉬 툴은 뭐죠? 그림 그릴 때 브러쉬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러쉬 툴이에요. 이렇게 브러쉬가 나와요. 그리고 펜슬, 뭐죠? 연필처럼 딱딱한 느낌이 나오는 툴이에요. 펜슬. 그리고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이것도 약간 그 레드 아이트 툴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여기 레드 아이트 툴처럼 뭐예요? 쉽게 정목 현상을 수정해 주는 것처럼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툴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레드 아이라고 이번에는 확장돼 갖고 새롭게 나왔죠. 도장 툴은 뭐죠? 네, 도장 툴은 원하는 영역에, 이게 지금 영역이 보이죠? 여기 부분의 질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힐링 브러쉬 툴은 주변 영역으로 질감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정해 준다면, 도장 툴은 주변 영역이랑 상관없이 그냥 질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패턴은 주변 영역이 아니라 패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도장 툴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브러쉬 툴, 그죠? 여기 보니까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 있어요.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히스토리 브러쉬 툴도 역시 지워주는 현상이 있겠죠. 지금 둘 다 그냥 바닥이 원래 흰색이어서 그냥 지워지는 느낌만 나고 있네요. 그죠? 아트는 약간 이제 예술적으로 보이게끔 브러쉬 모양이 막 자유자재대로 움직이고, 히스토리 브러쉬 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다 그냥 흰색으로만 보이는데, 그 지우개 툴은 쉽게 말해서 뭐죠? 지우는 거죠? 예, 지우개 툴은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여기 매직 이레이저 툴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같은 색상 범위를 한꺼번에 제거해 줄 때, 이레이저 그냥 지우개 툴은 내가 드래그한 부분을 지워줄 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은 뭐예요? 배경을 그냥 지워주는 거죠. 그죠? 이미지 일부를 그냥 지워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경을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툴이 있어요. 그라디언트는 뭐예요?
색깔에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 게 그라데이션 툴이에요. 지금 보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죠? 색깔에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게 그라데이션 툴이고, 페인트 버킷 툴은 뭐예요? 어떤 영역에다가 그냥 페인트 통을 붓듯이 확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영역이 회색 영역에만 부어준다던가,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져요. 딱 부어주는 거예요. 흰색으로 부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지죠? 네, 페인트 통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페인트 버킷 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블러 툴이 있어요. 블러 툴은 뭐예요? 이미지를 뭉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샤픈 툴은 이미지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머지 툴은, 블러 툴은 흐리게, 얘는 경계선 날카롭게, 그리고 스머지 툴은 뭐예요? 손으로 문지른 것처럼 약간 뭉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 이미지를 수정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도치 툴, 번 툴 이런 것들이 또 있네요. 그죠? 다치 툴은 뭐죠? 얘네들은 뭐냐면 명도를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셀의 명도 값을, 얘는 더치 툴은 밝게 변경을 해준다면, 반대로 번 툴은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지 툴은 뭐예요? 이 둘은 명도라면, 밝게 어둡게라면, 얘는 채도 값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채도 값을, 그 명도와 채도를 변경하는 게 다치, 번, 스펀지 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펜 툴은 우리가 패스를 딸 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러스트에서 아직 공부를 안 해보셨겠지만 나중에 할 거예요. 어떤 영역을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 네, 자유롭게 영역을 펜 툴로 딴다던가, 포인트를 추가한다던가, 삭제한다던가, 경계선을 딱딱하거나 부드럽게 조절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미지 영역을 자세하게 딸 때예요. 자세하게. 선택을 자세하게 할 때. 그죠? 그리고 타이틀은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죠. 텍스트를 가로로 쓸 것인지, 세로로 쓸 것인지, 그리고 텍스트를 영역을 선택해서 쓸 것인지, 가로, 세로겠죠, 역시. 그죠? 그냥 텍스트가 써지거나 아니면 선택 영역이 설정되면서 써지거나, 그게 바로 텍스트 툴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건 뭐예요? 패스 선택 툴이에요. 우리가 펜툴로 따놓은 패스들을 선택할 때, 그죠? 직접 선택하거나, 얘는 완전히 따진 걸 다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패스 선택 툴이에요. 주로 화살표들은 선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쉐이프 툴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각형 모양,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둥근 모양, 다각형 모양, 라인 모양, 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모양들, 이런 쉐이프 모양을 이제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지금 뭐예요? CS4에서 추가된 툴들이죠. 그죠? 얘는 3D 툴이에요. 3D 툴. 3D 로테이션 툴. 뭐예요? 3D를 회전시킬 때. 그죠? 롤, 돌릴 때, 팬, 이동시킬 때,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케일은 뭐예요? 크기를 조절할 때 3D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크기 조절을 한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편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D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때. 그 다음 툴은 같은 툴인데 3D 오비 툴, 롤 뷰 툴, 팬 뷰 툴, 보여주는 툴이에요. 3D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툴이에요. 워크 뷰 툴, 줌 툴. 즉 카메라 3D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이제 카메라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돌려서 본다던가 보여주는 툴이에요. 그죠? 쉽게 우리가 3D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 배치까지 해서 카메라 모양으로 카메라로 잡은 모양처럼 보여주게 해주는 그런 툴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핸드 툴하고 로테이트 뷰 툴이 있어요. 핸드 툴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여기 위에 있는 핸드트럭 똑같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로테이트 뷰툴은 정해진 뭐예요? 캠퍼스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캠퍼스를 자연스럽게 회전해서 왜곡 없이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로테이트 뷰툴 있어요. 돋보기 툴 뭐죠? 화면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그것들이 바로 돋보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릭하면 확대해주고, Alt는 뭐죠? 축소해주는 거죠. 네, Alt키,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해주는 거예요. 이 핸드툴하고 로테이트 뷰툴 그리고 돋보기 툴은 위에 메뉴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백그라운드. 네, 이거 지금 이 작은 검은색 흰색은 뭐냐면 기본 컬러 색깔이에요. 기본 컬러는 뭐예요? 검정색과 흰색이에요. 클릭해주면 검정색과 흰색이 와요.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그라운드, 위에 있는 색이 포그라운드예요. 전경색이라고 하죠. 얘가 흰색이 되고 밑에 있는 게 배경색,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이 돼요.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어지죠. 그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여기 이 큰 사각형들을 클릭하면 어때요? 색깔을, 컬러 피커가 나타나서, 팔레트가 나타나서 색깔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도 클릭하면 역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경색과 배경색이 선택됐죠. 클릭해주면 네,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어요.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그러다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흰색, 검은색이 필요하다. 작은 사각형들을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기본 사각형을 선택해주면 기본색으로 또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컬러 모드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클릭하면 기본 이제 지금은 하얀색밖에 없는데 기본 편집 모드나 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게 될 마스크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1200까지 들어갔네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요거 했죠? 네, 화면 보기. 마스크 모드나 또는 뭐예요? 기본 컬러 모드로 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합성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툴들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